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천자문 익히기 6일차 과정입니다. 총 125일차 과정 중에서 5일차 과정이 끝났죠. 제가 조금 며칠 만에 며칠 동안 좀 바빴습니다. 에, 오늘은 자 금생여수요 옥출공광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금생여수하니 옥출공광이라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금생여수요 옥출공강이라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은 여수에서 나고 옥은 곤강에서 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을 여자잖아요. 물수고 그러니까 고운 물에서 나고 옥은 산과 언덕 산 언덕에서 난다 뭐 이런 하나하나를 따지고 보면 이런 뜻이 되겠지만 사실은 여수라는 거는 음, 중국에 중국에 있는 그 강 이름이에요. 여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그 예전에는 여수라고 불렀거든요. 거기를 우리나라에도 여수라는 지명이 있죠. 우리나라에 사실 많은 지명은 중국의 지명을 따라한 지명들이 많습니다. 뭐 이랬든 저랬든 그러니까 금은 여수라는 거기에서 예전에는요 광산을 이때 당시 그 광산을 파서 금을 캐는 게 아니고 사금이라 그래갖고 물에 흘러 내려오는 그 모래 고운 모래에 섞여 있는 사금을 채취해서 금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비쌌죠. 아무튼 금은 여수에서 나오고 옥은 곤강이라는 거는요. 좀 어떤 분들은 이거는 곤륜산의 언덕이다 이러는데 곤륜산의 언덕이란 말이 아니고 곤강이라고 하는 것은 곤륜산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우리가 한라산을 영주산이라고 하듯이 곤륜산을 곤강산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뭐 문헌에도 나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곤륜산의 언덕이라 그러면 이것도 뭐에 뭐가 되겠죠. 항상 제가 오늘의 본격적인 강의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은 중국의 많은 이러한 그 천자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이 문장의 특징이 대꾸를 이룹니다. 앞에 어떤 구절로 뭔가 풀이를 하면요. 뒤에는 그거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이게 받아쳐요. 그러니까 그게 조선시대 때까지도 이어지죠. 앞에 뭔가를 주면 뒤에 그걸 또 받아요. 그래서 그게 문장 실력이다 뭐 이랬는데 그런 걸로 따지게 되면 금생여수요 그러면은 요거하고 같은 대꾸를 받아쳐야 돼요. 그래서 옥출공강이라 이렇게 받아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 천자문 아주 기초적인 그 글을 배울 때부터 이런 기본적인 대꾸로 받아치는 것을 이제 익히는 거죠. 뭐 앞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천지 현황이니 우주는 홍황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거를 유념하시고 처음 글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글자죠. 쇠금자가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쇠금자인데요. 그 이 쇠금자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렇게 쓰이고 지금은 쇠라고 하죠. 그죠? 쇠. 근데 이제 이 한자 즉 갑골문이 만들어질 이때 당시에는요. 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철이 안 나오던 시절이었습니다. 철을 주조하려면 굉장히 높은 온도가 필요한데 철은 못하고 어떤 귀족들이 그 청동기를 주조하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청동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쇠금자는 실질적으로는 쇠가 아니라 청동을 얘기한다. 이걸 알아두시고요. 이러한 점이 청동을 가리키는 거고 요것은 나중에 가면은요. 자, 갑골문으로 보면 자, 요러한 것도 이제 나중에 보입니다. 붉은 날짜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얘네들이 뭐냐 그러면은 그 광석을 얘기해요. 광석을 갖다가 녹여서 이러한 거를 만든 거죠.
이러한 거는 여긴 이제 거푸집이라고, 물론 뭐 거푸집이 무슨 뭐 꼭 그 어떤 이 말이다라고 보기에는 이러한 말들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러한 광석을 녹여서 이러한 거푸집에 붓는다는 건데, 근데 요 모양을 잘 보면은요, 이 모양은 도끼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꼭 뭐 논쟁하자는 게 아니죠. 논쟁하자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이 모양은 도끼 모양을 가리키고요. 실질적으로 이 지금 해서에도 보면 도끼 모양이 이렇게 살아 있죠. 그래서 요것은 이 그 광석을 이렇게 부어서 이 도끼의 모양을 만든다. 그럼 이 도끼 모양이 뭐냐 그러면, 실질적인 무기가 아니라, 제가 말씀을 예전부터 드렸는데, 그 이제 왕족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부족의 짱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상징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청동기 시절에는 그 어떤 권력자만이 이런 청동기로 주조된 도끼를 가질 수가 있었죠. 그 이게 대진 뭐 이게 진나라를 이렇게 주제로 나온 중국 드라마 같은 것들을 보면은요, 이런 그 도끼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러면 아 저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어찌 됐든 이게 금문에서 나중에 이제 소전체로 가면서 이 도끼 모양은 굉장히 옅어지고요. 옅어지고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거푸집에 광석을 부어서 만든 것이다. 그리고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런 집 모양을 위에다 놓습니다. 자, 요건 집이죠. 그 집인데, 그러니까 거푸집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청동을 녹여서 물을 이렇게 붓잖아요. 부어서 그 틀을 만드는 그런 모양의 집을 거푸집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푸집에 사실은 청동을 붓고 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쇠금입니다. 자, 다음 글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생자죠. 이 지금 현재는 이제 이렇게 날생을 쓰고 있는데, 이 날생을 갑골문에서 보면요, 땅에서 새싹이 올라오는 모습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서 새싹이 올라오는데 여기가 불룩하게 솟아 있죠. 새싹을 조금 더 강조한 거죠. 자, 금문에도 보면은 갑골문과 비슷하죠. 땅에서 이 새싹이 오르는데 여기 불룩합니다. 그래서 요 불룩한 거를 그냥 요렇게 만들었죠. 이렇게 만들다가 이제 소전체로 가면은 요 불룩한 거리 그대로 이제 일자로 돼 있고요. 위에 새싹은 이렇게 바뀝니다. 즉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죠. 그렇게 가다가 지금 현재 해설은 자 이렇게 위에 가지를 이렇게 단순화시켰죠. 요거만 하나만 놓고 이건 그냥 일자로 펴버렸죠. 그래서 이게 날생이 되는데, 실질적인 뜻은 땅에서 새싹이 이렇게 솟아 나온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지금은 뭐 동물이나 식물이나 날생을 많이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땅에서 나오는 식물을 얘기했다. 뭐 이왕 얘기 나온 거 하나 볼까요? 이렇게 자 여성에서 어느 여성에서 나왔느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는 지금은 성은 아버지의 성을 따르잖아요. 근데 이제 한자를 이렇게 보면은요, 성은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 그 한자가 나왔을 무렵 갑골문 시절에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게 아니고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것이 원래 원칙이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성씨 집단이다 그러면 그것은 어머니의 성씨를 얘기하는 거다. 이런 거를 또 알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나중에 가서는 남자들이 뭐 이러한 거를 또 만들어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도 시성이라고 안 하잖아요. 성씨라고 하잖아요. 성이 항상 앞에 가잖아요. 아무튼 거기에서도 이러한 그 날생이 나오게 됩니다. 이 날생은 상당히 많은 글자에서 쓰이는 거니까 꼭 이 날생이라는 글자를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고을 여자입니다.
고을 여자는요, 어찌 보면 좀 단순하기도 해요. 이 갑골문에서 보면은요, 얘를 잘 보세요. 얘를 잘 보시면 이렇게 몸이 있고요. 이렇게 몸이 있고 여기 다리가 있어요. 이렇게 짐승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짐승을 얘기하는데 여기 이제 뿔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뿔이 있어요. 여기 잘 보면. 그리고 이제 이렇게 머리가 있죠. 자, 이 짐승이 이렇게 뿔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어떤 짐승이 얘기되냐 이거죠. 근데 이러한 짐승 중에서 또 위에 굉장히 화려한 뿔을 이렇게 아주 화려하게 뿔을 이렇게 달고 있는 그런 짐승이 되겠습니다. 직접 본 일은 없겠지만 우리도 이제 그 텔레비전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게 되면은 화려한 뿔을 가졌다 그러면은 우선적으로는 이러한 동물은 사슴이겠죠. 사슴인데 이렇게 화려한 뿔을 가졌다 그러면 숫사슴이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 중에서 실질적으로 인간을 제외한 모든 동물은요 수컷이 이쁩니다. 이뻐야 되고요. 왜 그러냐면 인간을 제외한 모든 동물은요 암컷에게 선택을 받으려고 피비린내 나는 투쟁을 해야 돼요. 수컷끼리. 인간만 그게 이제 거꾸로 됐죠. 상당히 그래서 뭐 제가 꼭 어떤 성별론자도 아니고 어떤 것이 뭐 맞다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예전에 글자를 보면 한자를 이렇게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다 뭐 이런 거죠. 그저 곱다라는 걸 쓰는 거는 이게 숫사슴이 곱다 뭐 이런 뜻이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나중에 이제 금문으로 돼도 그대로 살아있죠. 전서로 돼도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맨 위에 뿔은 이렇게 변하게 됐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점만 찍게 됩니다. 자, 요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비교해 보시면은 맨 위에 달린 뿔이 그렇게 변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해서로 보면은 여기 소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해서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얘가 내려온 겁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그 다음에 여기에 양다리 있죠. 여기 양다리. 그래서 앞에는 자 이렇게 써주고 양쪽 다리는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고을 여자가 되는 거죠. 즉, 이 갑골문에서 변해온 해서나 사실은 이 근자는 별로 그렇게 변한 게 없다는 거죠. 고을 여자였습니다. 앞으로는 고을 여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물숫자죠. 물숫자도 매우 중요한 건데요. 갑골문을 보게 되면은 물줄기가 이제 크게 있고 이제 물결이 있죠. 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금문도 똑같죠. 소전에 오게 되면은 이 물줄기 왜 이렇게 안 썼느냐? 물이 흘러가는 역동적인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만든 거죠. 이게 해서에 오면 가운데 큰 물줄기는 이렇게 해서 쓰이고 양쪽에 이 물줄기들은 자 이렇게 쓰이게 됩니다. 그래도 예전의 갑골문이나 지금 해설을 이렇게 봐도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물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네 글자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쇠금, 날생, 고을여, 물수. 즉 금은 생겨난다. 어디에서? 여수에서 생겨난다. 여수는 그 운남 지방을 이렇게 흘러가는 이제 강 이름이죠. 강 이름. 이거 나 또 쓸데없는 얘기하는데요. 강이란 말이 예전에는 그 보통 명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중국에 여러 강이 있죠. 강은요 뒤에 숫자를 붙입니다. 그 한나라를 세운 유방 있죠. 한고조 유방. 한고조 유방이 살았던 데가 어디였냐 그러면 한수라는 강이었어요. 강가에 살았어요. 한수. 그러니까 항상 뒤에 무슨 수가 붙어요. 그 다음에요. 이게 그런 얘기가 있죠. 귤화위지라는 그 사자성어가 있죠. 그게 보면 귤이 회수를 건너면 이 탱자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걸 또 보면은 회강도 아니고 회수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뒤에 이렇게 수를 붙인다고요. 그럼 강은 뭐냐? 크게 중국에 두 가지 큰 강이 있죠. 북쪽에는 뭡니까? 황하라는 게 있고 밑에는 어, 장강, 양자강이라고도 하죠. 근데 그 장강이라는 게 있고 위에는 황하라는 게 있어요. 즉 예전에는요 물 이름 제가 한번 쓸게요. 어, 쓰다 보면은 자 이런 하라는 거 있죠. 하. 이 하라는 거하고 강이라는 거하고는요 고유명사였어요. 이게 중국인들은 한 글자로 굉장히 표현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얘는 황하를 얘기하는 거였고 얘는 장강을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다른 강들은 뒤에 이렇게 수를 붙여요. 근데 이게 강이란 게 고유명사가 되면서 지금도 여수는 지금 여수라고 안 하고 여강이라고 하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언어가 이제 변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수라는 것은 일반적인 강 이름에 붙이는 그런 표현이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금은 여수에서 난다. 읽어보겠습니다. 쇠금 날생 고울여물수. 한 번 더 읽습니다. 쇠금 날생 고울여물수. 다음 글자 볼게요. 구슬옥자입니다. 자, 그 갑골문에 있는 구슬옥자 요거를 한번 잘 봐주세요. 요게 참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인데요. 위에서 이 구슬이에요. 구슬을 갖다가 가운데 구멍을 뚫고 이렇게 실로 이렇게 이어 놓은 거예요. 구슬을. 그래서 구슬을 이렇게 실로 꿰면 이렇게 꿰지겠죠. 근데 안 묶어 놓으면은 하나가 구슬이 빠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위를 이렇게 묶어 놓는다고 이렇게. 요게 이제 구슬이죠. 구슬을 원래 그 한자에선 제가 얘기했죠. 하나는 하나지만 두 개 있을 때는 많다라는 거고 이게 하나 더 있어서 세 개까지 있어 버리면 한자를 볼 때 이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즉 이 구슬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구슬을 굉장히 많이 끼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게 이렇게 바뀌는데 이게 뭐냐면 도끼 그러니까 자 임금을 나타내는 도끼가 원래는 요런 거였죠. 근데 이게 나중에 요렇게 쓰이다가 이것까지 나중에 이제 평평하게 쓰여 버리면 이제 요렇게 쓴단 말이죠. 근데 이거하고 임금 왕자하고 그러니까 이 도끼를 나타내던 임금 왕자하고 구슬옥자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매듭을 짓는다는 걸, 요 아래 밑에도 매듭 질 수 있겠죠. 그래서 매듭을 하나 더 놓자 이렇게 해서 매듭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슬옥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옥자죠. 이것은 이제 생각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건 뭐 나중에 가서 제가 시간 나면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건 구슬을 이렇게 꿰었다는 거, 그거를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글자 갑니다. 이번에는 이제 날출이죠. 날출에서요. 자 이런 글자죠. 이런 글자 우리가 쓰는 글자. 언뜻 보면 이 산을 두 개 겹쳐 놓은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갑골문을 보자 이거예요. 갑골문을. 날출이란 게 뭐냐? 자, 그 갑골문의 위에 거 말고 요 밑에 거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를 보면은 자 요렇게 생겨 있죠. 이렇게. 얘를 거꾸로 뒤집어 볼게요. 그러면 자 요렇게 돼 있죠. 뭘까요? 이게 집이죠, 집. 집입니다. 집이 거꾸로 돼 있어요.
집이 이 사람 뒤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요 위에 거 요걸 볼게요. 요거는요, 자, 요렇게 돼 있어서, 자, 요렇게 돼 있는 거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요런 거를 하나, 둘, 셋, 자, 요렇게 해보면은요, 발이죠. 왼발이죠. 왼발.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발이죠. 즉 발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등 뒤에 해놓고 왼발을 앞으로 딱 뻗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집에서 나오는 모습이죠. 집에서 나오는 모습. 여기 이제 근문으로 가서 왼발 그대로 살아있죠. 왼발. 그 다음에 집도 이렇게 살아있죠. 소전체로 가서는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은, 자, 집은 그대로 뒤에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왼발이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왼발이 그대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얘가 이제 해서로 오면서 얘하고 얘가 이제 안에 이렇게 붙어버리죠. 그러면서 요 위에 발은 이렇게 돼 있고 밑에 집은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붙여버리니까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이 매산자를 두 개 붙여놓은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원래 원칙은 이렇게 뒤에 집이 있고, 자, 왼발이 이렇게 앞으로 뻗는 그런 모습이 바로 날출이었다. 요거를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날출 다음에 산 이름 곤자죠. 곤륜산 할 때 이제 곤자가 나오는데요. 원래가 이게 곤륜산일 때 이 산을 요거를 빼고요. 요거 이렇게 빼고, 자, 밑에 요거만 볼게요. 참고로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죠. 옥출곤강이라고 쓰여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강자를 쓸 땐 위에 이렇게 매산자를 더 써놓죠. 이렇게. 예.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강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곤자를 보게 되면요. 예.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발음으로 나 있는 거고, 위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산이 부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뜻은 뭐냐면 산이라는 뜻이고 발음이 이 곤으로 난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태양이라는 뜻이고요. 이거 사람이라는 뜻이죠. 여기도 보면 사람이 있죠. 사람이 지금 몇 명이 있다? 많이 있다. 항상 제가 둘이 있으면 많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요 곤자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제 이게 나중에 가면 이제 섞이다 뭐 이런 뜻도 있고, 뭐 나란하다 이렇게 뜻도 있고, 보다 뭐 이런 뜻도 있는데, 그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 우선은 요거는 이제 곤자다. 그래서 이게 물숫자를 앞에다 놓으면 섞일 혼자가 되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곤이라는 발음으로 난다. 그리고도 산이다. 그럼 왜 이 섞이다라는 뜻이 있는 이게 곤이, 산에는 여러 가지가 섞여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곤이라는 발음 중에서도 이 곤자를 갖다가 썼다. 이게 바로 산 이름 곤자입니다. 곤륜산 할 때가 이 곤자를 써요. 곤륜산 고유명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마지막 글자죠. 오늘의 언덕 강자를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갑골문자인데요. 굉장히 웃기죠. 굉장히 웃긴데 웃긴 게 아닙니다. 요 산이라는 거를 빼서 보면은요, 갑골문에 나머지 있는 게 요것밖에 안 남죠. 요거는 그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물. 우리가 뭐 고기를 잡을 때도 쓰고, 산 짐승 잡을 때도 쓰고, 뭐 포박할 때도 쓰고, 그런 그물을 얘기하는 거고, 자, 그 그물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이렇게 산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여기도 보면은요, 이 지금 해서에도 보면은 산 빼고 이제 밑에 것 중에서 또 산을 빼게 되면은, 자, 뭐 이러한 것이 되겠죠. 이러한 것이 남죠. 요거는 뭐냐면 그물망자예요. 예. 그래서 이 그물망자하고 매산자가 합친 거를 요것만 해도 사실은 산 또는 언덕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언덕 강자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또 다른 뜻으로 쓰이다 보니까 위에 매산자를 하나 더 놔갖고 이거는 산이라는 뜻을 더 분명하게 한 거죠. 그래서 산 이름 강
혹은 언덕강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언덕강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네 글자를 한번 다시 보게 되면요. 옥은 나온다. 어디에 나오느냐? 곤강이라는 데서 나온다. 곤강산에서 나온다. 곤강산은 곤륜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구술, 옥, 날, 줄, 산 이름, 곤, 언덕, 강. 이 산 이름을 산이라고 할게요. 다시 한번요. 구술, 옥, 날, 줄, 산, 곤, 언덕, 강. 자, 8글자를 한번 쭉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쇠금, 날생, 골려, 물수, 구술, 옥, 날, 줄, 산, 곤, 언덕, 강. 네, 이렇게 해서 이제 6일차 강의가 끝났습니다. 하루에 이게 8글자씩 제가 항상 제공해드리는 PDF 강의를 통해서 연습을 하시기 바라고요. PDF 강의에는 해설과 소전체까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전체를 보면서 소전체 필체도 한번 연습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